이 정도면 완전 아저씨 아니야? 대화가 통해. 너 한국까지 가더니 왜 저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거야? 일본 도쿄의 한 카페. 한 여성이 곤란한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온 남성도 카페에 들어오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대체 카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야카예요. 일본에서 온 28살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저는 늘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론 지루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기차를 타고 도쿄의 같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일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죠. 동료들도 친절했고 매니저는 저의 정확한 업무 처리 방식을 칭찬해줬어요. 하지만 지루한 삶이 반복되다 보니 제 안에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온 이메일은 기회 같았어요. 그 회사는 IT 혁신의 선두주자인 큰 회사였거든요. 저의 실적을 눈여겨봤다며 새로운 도전과 더 높은 연봉, 성장할 기회를 약속하는 자리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도쿄를 떠나 새로운 나라로 이사한다는 건 정말 막막했어요. 일본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장 언어는 어떻게 할지, 문화는 어떻게 적응할지, 회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며칠 동안 이직의 장단점을 저울질했어요. 부모님과도 상의했는데 부모님은 걱정하면서도 지지해 주셨어요. 친구들은 응원하면서도 어려움에 대해 경고했어요. 결국 모험을 향한 갈망이 이겼어요. 저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승무원들이 인천국제공항 도착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영화를 보거나 졸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평온함이 부러웠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현실이 확 밀려왔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낯선 곳으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짜릿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헤치고 나가면서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제가 미리 외운 몇몇 간단한 한국어 문구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입국 심사대를 향해 가서 여권과 취업 비자를 내밀었어요. 심사관이 제 서류를 살펴보더니 도장을 쾅 찍으며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일본어로 말해주더라고요. 사소하지만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서니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가족들과 재회하거나 택시를 잡거나 전화를 하며 분주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한국어가 여기가 새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어요. 핸드폰을 꺼내 새 직장에서 보낸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회사에서 임시 아파트까지 데려다줄 차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기사를 금방 찾았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섞인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활기찼어요. 도쿄에서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생동감 넘치는 도시 풍경에 감탄했어요. 마침내 새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이고 깔끔한 유리문과 밝은 로비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사님이 짐을 들어주셨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로비에서 직원이 키카드를 건네주며 간단히 안내를 해줬어요. 제 숙소는 10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아담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늘 동경만 하던 미니멀리즘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여기가 제가 머물 곳이에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일 있을 새로운 직장과 수많은 첫 만남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을 느끼고 싶었어요.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으니까요. 새로운 삶의 장이 이제 막 열렸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회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자 동료 수진 씨가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사무실 곳곳을 걸으며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사무실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연광이 가득한 열린 공간, 세련된 가구, 그리고 회사의 최신 혁신을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들로 장식된 벽들까지. 조용한 효율성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층 끝에 있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도시의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었죠. 외부의 고층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이 솟아있는 모습은 앞으로 맞설 도전의 크기를 상기시키는 듯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그들은 호기심과 예의 바른 미소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분은 아야카 나카무라 씨예요. 수진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함께 일하게 되실 거예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마음속에 떠다니는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새 기술의 냄새가 감돌았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각자 다른 전문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느껴졌어요. 팀 리더인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아야카 씨.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고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함께 도울 테니까요.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씨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시 생활을 간소화하는 최첨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교통 시간표부터 스마트 홈 제어까지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앱이었죠. 그의 설명은 명확했지만 기술 용어와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는 제 이해력을 시험했어요. 그래도 빨리 익숙해지고 이 고속의 환경에서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수진 씨는 사무실을 안내해 주셨어요. 구내식당, 휴게 공간, 그리고 제자리까지 보여줬어요. 이중 모니터와 인체공학적 의자가 있는 깔끔한 책상이었어요. 걸으면서 그녀는 사무실 에티켓과 팀의 일상적인 루틴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그녀의 개방적인 태도가 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줬지만 새로운 사람이라는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 몇 명과 구내식당에서 함께했어요. 메뉴는 비빔밥, 김치찌개, 매콤한 치킨 같은 다양한 한국 요리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밥과 야채로 구성된 소박한 한 그릇을 선택했어요. 첫날부터 입맛을 너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중 대화는 일과 개인적인 주제를 오갔어요. 저는 주로 듣기만 하며 그들의 말, 몸짓, 그리고 대화의 리듬을 흡수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를 포함시키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 씨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요점을 번역하거나 설명해줬어요. 그녀의 노력이 정말 고마웠지만 팀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한국어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제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작업은 간단했지만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되는 작은 발걸음 같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피곤함과 성취감이 교차했어요. 머릿속은 정보로 가득했지만 피로 속에서도 조용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첫날을 무사히 마쳤고
두려움을 이겨냈으며 이 새로운 장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주변의 도시를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군밤 굽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이 섞여 있었어요. 서울은 결코 쉬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야망과 함께 맥박이 뛰는 듯했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 왔지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같은 팀 형민 씨는 테이블 머리에 서서 명령과 동시에 동료들에게 안정을 주는 존재감을 발산했어요. 그의 차분한 태도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과제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예리한 분석력과 잘 어울렸어요. 표정은 대체로 침착했지만 눈에는 혁신에 대한 깊은 열정이 담긴 강렬함이 엿보였어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에게 인사하며 긴장을 순식간에 녹여줬어요. 저는 형민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야카 씨. 그의 악수는 강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힘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언어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그의 모습에서 적응력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깊은 존중이 엿보였어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팀에 들어가는 과정이 덜 두려워지게 만들었거든요. 형민 씨의 왼쪽에 앉아있던 하진 씨는 친근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의 화신이었어요. 그의 가벼운 웃음소리는 진지한 논의 중간중간에 가볍게 스며들었어요. 하진 씨는 자연스러운 성격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을 지닌 듯 보였어요. 덕분에 작업 공간은 전쟁터라기보다는 협력의 안식처처럼 느껴졌죠. 저는 하진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술 얘기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으시면 저를 찾으세요. 도시에서 음식과 재미있는 곳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의 편안한 말투와 친근한 태도는 긴장을 풀어줬어요. 하진 씨가 팀의 사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제 곁엔 수진 씨가 있었어요. 그녀의 정확한 행동과 세심한 주의력은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꼼꼼한 접근 방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 씨는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운영과 관련된 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절차나 도구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눈빛에는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녀의 성격이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수진 씨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창의적 혼돈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였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팀이 형민 씨의 리더십 아래 얼마나 매끄럽게 운영되는지 지켜봤어요. 각 멤버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감 있게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형민 씨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가르치고 멘토링하며 영감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팀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형민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적응하며 함께 혁신하느냐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줬어요. 그의 진심 어린 톤에서 각 개인의 기여를 톱니바퀴가 아닌 창의적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이런 포용적인 접근 덕분에 팀은 개별 구성원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제가 점차 팀의 역동성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 씨의 정밀함, 하진 씨의 경쾌함, 그리고 형민 씨의 안정적인 지도력이 어우러져 도전적이면서도 지지받는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이곳은 탁월함을 기대하면서도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곳이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때쯤 저는 팀의 독특한 화학적 결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형민 씨의 리더십 아래 그들은 단순한 성공적인 작업 환경을 넘어 상호 존중과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분명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지만 저는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형민 씨처럼 영감을 주는 리더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스템 버그가 드러난 그날 밤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컴퓨터의 지속적인 윙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죠. 제 화면에는 오류 코드 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시스템 오류의 원인일 수 있었죠. 압박감은 어마어마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이정표였고 지연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거든요. 코드를 스크롤하며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하나하나의 오류 메시지가 마치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졌고 기대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공황이 서서히 다가오는 순간 차분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어요. 심호흡해요. 아야카 같이 해결해봅시다. 형민 씨였어요. 그는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여느 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나 조바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용한 결의만 보였죠. 그의 존재는 마치 혼란 속의 닷처럼 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단계별로 같이 살펴봐요. 그가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지 설명해봐요.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의심스러운 코드 부분을 가리키며 제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민 씨는 집중해서 듣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 불안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코드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형민 씨의 통찰력은 날카로웠고 그의 제안은 정확했어요. 그는 복잡한 문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데 뛰어났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저에게 배울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늦은 밤, 우리는 시스템 버그의 근본 원인을 발견했어요. 코드 깊숙이 묻혀있던 미세하지만 중요한 논리 오류였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축하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형민 씨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최적화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는 즉각적인 수정을 넘어 개선과 혁신의 기회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밤새워 작업했어요. 공유된 목적 의식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짧은 아이디어 교환과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우리의 밤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새벽의 첫빛이 비칠 무렵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더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변경 사항을 구현했어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저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요. 몸은 지쳤지만 그 피로감은 보람 있는 것이었어요. 경계를 넘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낸 기분이었죠. 형민 씨도 몸을 기대며 조용한 만족감을 내비쳤어요. 잘했어요. 아야카. 그는 약간의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했어요. 그게 진정한 혁신이죠.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순간 저는 형민 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잠재력을 키우는데 진정으로 헌신하는 멘토였어요. 그의 지도 아래 위기는 학습의 기회로 더 큰 자신감과 능력을 향한 디딤돌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 몇 주, 몇 달 동안 그 밤은 서울에서의 제 여정의 주춧돌이 되었어요. 도전은 계속됐고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난관이 따라왔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제 접근 방식이 변했어요. 문제를 기회로 보고 버그를 풀어야 할 퍼즐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매번 도전을 마주할 때마다 팀과의 유대가 깊어졌어요. 늦은 밤들, 공유된 승리 심지어 좌절까지도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성장, 회복력, 그리고 공동의 야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형민 씨의 멘토링과 하진, 수진,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저는 리듬을 찾았고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울도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북적이는 거리, 활기찬 시장, 한강에서의 고요한 성찰의 순간들이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어요. 모든 경험, 일에서의 모든 돌파구가 이곳과 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저를 더 깊이 연결시켜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형민 씨와 저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죠. 그의 침착한 리더십과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은 감각과 에너지에 점점 끌리게 되었어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지만 그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소통이 잘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나 즐거웠어요. 우리의 관계는 사무실 안팎에서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형민 씨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그의 성숙함과 안정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나이차로 인한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경험과 관점에서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우리의 연애가 무르익을수록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희 둘 다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큰 도전이 남아 있었어. 바로 부모님께 형민 씨를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과 일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지만 형민 씨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남자와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형민 씨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휴가 때 그를 데려가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저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그의 나이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휴가를 맞아 형민 씨와 함께 일본으로 갔어요. 그는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하고 일본어로 직접 자신의 소개를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성숙한 모습은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형민 씨는 자신의 삶과 경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부모님께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있는지를 강조했어요. 처음엔 나이차에 대해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그의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은 나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의 경험과 성숙함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게 되었죠. 부모님을 만난 후 친한 친구들에게도 형민 씨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은 도쿄의 한 카페에서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형민 씨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형민 씨는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로 친구들을 맞이했지만 친구들은 그를 처음 보고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가장 오래된 친구인 마리는 속삭이며 38살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잖아 라고 의문 섞인 말을 건넸어요. 다른 친구들도 나름대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형민 씨는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최신 영화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나누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들과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리가 좋아하는 한 밴드에 대해
형민 씨가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자 그녀의 표정이 확 풀어졌어요. 젊은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다른 친구들도 형민 씨의 유머러스한 말투와 진지한 태도에 점점 더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마리는 모임이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어. 나이 차가 있어서 걱정도 됐고. 근데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 형민 씨가 정말 괜찮은 분 같아. 아야카가 행복하다면 나도 찬성이야 라고 진심 어린 말을 해줬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형민 씨와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날 이후 친구들은 형민 씨를 더 이상 나이 많은 아저씨가 아닌 저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모임이 있을 때면 그를 자연스럽게 초대했고 형민 씨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며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어요. 형민 씨는 단순히 저에게 좋은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친구들은 그의 젊은 감각과 다정함, 그리고 섬세함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고 저희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형민 씨를 소개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도 결국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그 후로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섞어 준비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양국에서 각각 작은 결혼식을 열기로 했죠. 준비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어요. 우리는 나이 차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 차가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형민 씨는 제게 인생의 동반자이자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고 저 또한 그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나이와 국경을 넘어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렇게 형민 씨와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는 중이에요. 아직 가보지 못한 한국의 다른 지역들까지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 그 이상의 소중한 세계가 되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멋진 남편과 세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둘의 행복한 생활도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